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대만에서 하는 익시드 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이 됐고, 익시드는 60여 년 역사의 세계 최고의 디자인 대표 단체입니다. 거의 70여 개국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에 의해서 저희가 그 회장을 당선을 해서 2년 동안 회장을 연임하도록 되어 있고, 각 나라에 한 명씩 9명의 대표가 모여서 집행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저는 그 회장 취임선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20년이 걸렸다.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20년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1년 전에 세계 디자인을 이끌어가던 일본이 나고야 디자인 엑스포의 당시에 저는 LG전자 디자인 연구소의 디자이너로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일본에 비해서 우리 한국 디자인이 너무 왜소해 보이고 너무 변두리 같은 느낌을 갖고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디자인이 세계의 중심에 설 것이다 라고 마음먹은 21년 만에 저는 회장으로 당선이 돼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미래의 20년 또 여러분의 10년을 꿈꾸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제 마음을 여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5세기부터 21세기까지의 우리 인류의 발전에 기여했던 분은 누구실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정치, 경제, 역사, 경영, 프레드릭 테일러, 경영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시대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그분들 중에 이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분을 꼽습니다. 이분은 창의와 예술과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창의적인 혁신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분이 활동하신 무대는 르네상스의 꽃이 핀 피렌체입니다. 이분은 이 당시에 르네상스, 잠자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분을 꼽습니다. 고 스티븐 잡스입니다.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이모션, 감성을 주장하셨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MP3입니다. MP3는 우리의 기술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새로운 워크맨입니다. 이것을 만졌던 스티븐 잡스는 도대체 이 제품이 사람이 쓰라고 하는 제품이냐, 엔지니어들이 자기 기술을 과시하는 거냐 하는 것을 느끼고 그 오른쪽에 보이는 서러운 인간의 감성을 고려하는, 인간의 사용자 입장을 고려하는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2001년 10월에 이 아이패드를 처음 런칭할 때 이분은 그 자기 고객들에게 2001년 10월에 와서 새로운 신제품을 보십시오. 절대 맥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매킨토시에 충실한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제품을 보고 많은 언론에서는 무반응을 보였습니다. 저거 별거 아니지 않느냐. 심지어는 저 큰 딜레마에 빠지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100만 대가 팔리면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0만 대가 팔리면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0만 대가 팔리면 리추얼, 거의 종교적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패드가 처음 출시했을 때에 100만 대를 팔리는 시간이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78일, 아이패드는 24일 만에 100만 대를 팔렸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 누구도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애플이라고 하는 신화를 남겼습니다. 한입 깨물어 먹은 애플이라고 하는 이 마크는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사과를 깨먹은 그것, 그 다음에 만유 인력의 그 다윈의 사과, 그 다음에 스티븐 잡스의 사과입니다. 이분은 모든 things different, 모두 새롭고 차별화적으로 봐라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1492년에 10월 12일, 이게 르네상스 뮤지엄에 있는 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콜럼버스는 산살바도르 섬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이때에 현 원주민들은 무반응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리더는, 그 서배 리더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섬을, 배를 봐라. 저것은 작은 하나의 그런 무반응으로 할 수, 저 배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너희들 생각으로는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처음 그 배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배에는 작은 배 하나와 병정들이 해적과 같은 병정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와 같이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호시탐탐 신대륙을 노리는 그런 정복자의 꿈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프트한다. 항상 우리는 변화를 해야 되고 시프트해야 됩니다. 이 시프트라고 하는 첫 S 용어는 우리가 컴퓨터의 자판을 보면은 이 시프트라는 자판이 있습니다. 무려 우리가 컴퓨터 자판에서 Alt키는 24개의 기능이 있으나 컨트롤은 37개, 시프트 기능이 무려 87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시프트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브뤼셀에, 벨기에 브뤼셀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없습니다.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식당을 차립니다. Dinner in the sky. 땅에서 하늘로 시프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페이스 시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한 분을 니콜라스 하이키, 지금 스워치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패러다임을 시프트하신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계라고 하는 것이 과거 인류의 역사로부터 모래시계, 해시계, 그 다음에 개인이 갖는 개인의 시계, 그 다음에 카시오, 전자시계, 콜츠라고 하는 새로운 전자수정체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분은 1970년에 스위스 시계 산업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스위스 시계 산업의 40%의 마켓 시어를 10%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이 콜츠라고 하는 새로운 수정체의 시그널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큰 패러다임으로 예지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시계, 테이프로 시계, 톱니바퀴로 돌는 세계 대표적인 스위스의 시계입니다. 시계는 이와 같은 부품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스위스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죠. 근데 이것을, 이 패러다임이 콜츠라고 하는 새로운 수정체가 이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스워치입니다. 스위스 워치입니다. 그래서 이 1980년 스위스는 5만 명의 시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때 니콜라스 하이키에게 컨설팅을 부탁했습니다. 국가가. 그때 그분은 이제 스위스도 싸구려 전자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제안을, 니콜라스 리포트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우리 스위스는 그런 싸구려 전자시계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자기가 투자자를 모아서 스위스워치라는 이름의 전자시계를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시계가
아테네 올림픽 때 항상 이 최고의 0.01초의 스탑워치, 최고의 정밀한 측정을 하는 이 자리, 이게 오메가가 매년 했던 오메가 자리를 그들에게 했던 가장 싸구려 시계가 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정상에 오른 거죠. 근데 이들은 또 변했습니다. 고 백남준 씨에게 시계 디자인을 의뢰해서 이분이 만든 리미트 에디션이 크리스티 경배에서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예술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스와치 시계의 예술품. 작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스워치 아트라고 하는 갤러리를 그런 출품을 한 스워치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디자인 경영의 리더십은 이 센스, 감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화학적 원소, 물리적인 화학적 원소를 구성하면 이와 같이 산소, 탄소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C가 2브로치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인간의 능력은 우리 전체의 그 가시적인 광선 5%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쥐나 물고기보다 감지하는 센스 능력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정적으로, 진적으로 감동하는 우리 고유한 우리의 능력과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인간의 가치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북경 올림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림픽을 하면은 가장 하이라이트, 그 올림픽을 평가하는 것 중에 어떻게 봉화대에 불을 붙이냐입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을 그 호스트하는 국가를, 도시를 평가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아이디어로, 어떻게 인간을 감동시키는 그 성화대에 불을 붙이냐. 지금 이것은 북경 올림픽 때에 세계적인 체조 금메달리스트가 저렇게 천장에 매달려서 허공을 헤엄쳐 가면서 마지막 봉화대에 불을 붙이는 이 과정입니다. 장예모 감독이 이렇게 스펙타클한 아이디어를 발상을 했지만 이 최근에 이 디지털 영상 기술이 이 철선으로 매달려 있는 이것이 다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처절하게 느낍니다. 아, 저기 매달린 저분은 얼마나 피곤할까. 그리고 이 뒤에 LED 스크린으로서 그 중국의 인더스트리, 자기 LED 산업을 강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감동적인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입니다. 몬주이 언덕에 우리나라의 어느 분이 이름을 보시는데 그분이 금메달을 딴 그분입니다. 그곳입니다. 바르셀로나 몬주이 언덕에 있는 그 올림픽 주 경기장 밤에 불이 모두 꺼집니다. 중앙에 이 라운드 스테이지에만 불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한 분이 걸어 나오는데 한 손에는 화살과 활을 들고 걸어 나옵니다. 혼자 걸어 나오지 못하고 어느 분에 의해서 이끌려 나옵니다. 모든 관중은, 저는 텔레비로 중계를 봤습니다만 모든 관객은 그때부터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분이 장애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장애인이 활과 화살로 쏘아서 성화대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아들, 딸이, 손자가 처음으로 무대에 오르는 그런 공연을 긴장하면서 보듯이 긴장하고 봅니다. 근데 이분은 마지막 주자에 불을 받자마자 그 껌껌한 그 스테디움에서 불을 받자마자 단숨에 화살에 활을 붙여 쏘고서는 단숨에 그 성화대에 불을 붙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것은 이분의 승리가 아니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관객 인류의 승리였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상상과 기술의 힘으로 장애를 뛰어넘는 인간의 잠재력, 안토니오 레볼로라고 하는 장애인 연구 선생입니다. 기자는 이분에게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화살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감동을 했습니다. 나는 결코 실수할 수가 없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관역이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실수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 몰래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주 명확한 관역이 있었던 거죠. 사람으로 볼 수 없었지만,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그래서 저는 이분의 메시지 속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은 그 속에 지각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미지네이션 챌린지.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이모션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잔해와 우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우뇌의 모습이 우리의 감성을 가루는 우리의 저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오감, five sense, 가장 중요한 five sense를 전제로 하는, 이걸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성공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신산업 가치가 고객과의 결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와 같은 도표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거, 냄새, 이제는 먹는 거, 테스트. 맛보는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 컴퓨터는 처음에 스티븐 잡스는 이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이 조나탄 아이브는 이 컴퓨터를 보면은 먹고 싶다. 딸기,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이와 같이 먹고 싶다. 왜 컴퓨터는 좀 뒤를 보여줘? 뒤를 좀 보여줘. 왜 니는 항상 앞에만 보여줘? 속도 보여줘. 이렇게 해갖고 컴퓨터에 시꺼먼 기계가 사무실에 있는 무시무시한 광경을 이와 같이 활기 있는 광경으로 바꿨습니다. 조나탄 아이브는 이 플라스틱을 실현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미국의 전 플라스틱 공장을 찾아다니고 이 식료품 만드는, 과일을 만드는, 그 다음에 이 사탕을 만드는 공장을 찾아다녔다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일화가 있습니다. 뱅 앤 올프슨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것이 이들의 디자인 철학입니다. 이런 뱅 앤 올프슨, 또 타치 리볼루션입니다. 삼성이 햅틱이라는 것으로 처음으로 해서 인간의 원초적인 것을 충족하고 싶은 욕구, 만지는 것에 대한 즐거움, 이런 타치로 이와 같이 스마트폰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샴페인의 콜크로 마개가 터져나오는 소리는 서구에서 가장 인상적인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유럽의 상품이죠. 하리 데이비슨의 이 엔진 소리는 이들만의 최고의 특허입니다. 이 소리를 통해서 낭만과 자유를 느끼는 이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 처음에 이 코카콜라를 시작하시는 분은 디자이너에게 루트라고 하는 글라스 공장의 디자이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깜깜한 밤에도 만져서 코카콜라 병으로 인지하도록 디자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카콜라 병은 디자인 자산 가치가 4조 원이라고 합니다. 실제 브랜드 가치는 40조 원이죠. 최근에 일본에서 이와 같이 시지각적으로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기호가 필요 없는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의 패키지 디자인을 여러분은 이미 보셨을 겁니다. 태양에 섞어 쓰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종합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차원의 영상의 영화. 우리나라 대기업이 최근에는 이 음식 맛의 사업, 비빔밥을 하나의 프랜차이즈로 하는 비비고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센스를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합니다. 이것이 우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입니다. 새로운 우리 밸류 체인, 가치 사슬 속에 우리가 스마트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생애에 곧 사라질 5가지의 사물들.
여기에는 왜 사라질까요? 스마트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이 새로운 디자인의 프로세스 중에 저는 이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 새로운 기술, 이로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마트 디자이너가 스마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로다가 우리가 거울이라고 보는 것을 평생 우리가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이 거울인데, 이 거울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기능을 추구할 수가 있는가, 이런 컨셉들이 요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 이머징, 새로운 기술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가. 그래서 맵 오퍼튜니티, 우리 디자이너들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보 상자라고 했던 테레비가, 우리는 바라보고 테레비를 바라보면서 바보 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보는 사람을 바보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테레비가 나한테 주인님 말을 걸어본다면, 테레비가 나한테 말을 건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요새 얘기하는 스마트 TV입니다. 이제 스마트 TV는 테레비가 나한테 말을 걸고 이제는 더 이상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디스플레이드, 이제는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테레비, 스마트 TV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 서비스가, 새로운 제품이, 새로운 디자인 경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제품을 개발합니다. 과거의 전화기, 이제는 전화기에다가 서비스라고 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서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개발하고 생산을 해서 시장에 보내서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발휘했을 때 우리는 latent behavior, 고객이 갖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욕구를 다시 이렇게 끌어내는 그러한 새로운 밸류 체인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디지센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카메라가 인간의 눈을 대신합니다. 마이크가 귀를 대신합니다. 인간의 부족한 능력이 확장시킵니다.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GPS, 자이로스코프, 조도, 근접, 중력 센서가 우리 인간의 능력을 더욱 확장시킵니다. RFID, NFC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센서와 결합해서 인간의 새로운 감각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능력을 확대합니다. 인간과 기관, 기계와 기계, 사물과 기계, 사물과 사물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인체의 한 감각으로서의 인간을 항상 인터넷에 연결된 객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통에 RFID 바코드를 읽으면은 모든 그 약에 대한 성능과 내가 얼마나 복용을 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젠 카메라로, 증강현실로 스페인어를 영어로 찍으면 우리 한국어로 자동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가 스마트해집니다. 그 스마트해주는 그것은 결국은 인간과 좀 더 친근해지려고 하는 그런 기술, 우리가 얘기하는 웜 디지털, 감성이 중요시되는 그런 디지털 기술이 요구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네트워크 플랫폼이 시대입니다. 참여와 공유와 개방과 소통이 시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가치, 가치의 연결. 얼마 전에 매경에서 주최한 포럼에 스페이스,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왔습니다. 그때 인터뷰에 왜 하버드 대학 학생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으로 당신 회사를 사고자 하는 그러한 대기업이 있었을 때 왜 팔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분이 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의 진정한 가치는 어떤 개인의 소유가 돼서는 안 된다. 이 가치는 공유해야 된다. 이 가치는 온 인류가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그런 철학을, 그분의 스피릿을 저는 읽고 감동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연결된 사회적 가치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디자이너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디자이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타벅스를 갑니다. 우리는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산다고 하십니다. 스타벅스에 내가 존재한다. 스타벅스는 스토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타벅스는 스테이지라고 얘기합니다. 꼭 무대에서 내가 공연하듯이 그러한 새로운 온 환경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경험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최고의 브랜드로 일반 커피를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커피를 마신다 하지 않고 브랜드를 소비하고 브랜드를 마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일까요? 제이슨 시오라고 하시는 잘 나가는 미국의 변호사가 계십니다. 나이 43살에 나이상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이분이 Think Coffee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광화문에 1호점이 생겼습니다. 이분의 뜻은 이겁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이제 한번 생각을 합시다. 자연을 생각하고 커피 농장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커피를 마셨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분은 변호사업을 그만두고 변두리에 조그만 커피숍을 차리고 4년 만에 미국의 18개의 체인을 갖고 있는 Think 커피숍의 주인이 됐습니다. 비록 커피 한 잔을 마시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합시다. 유기농을 생각하고 커피 농사꾼을 생각을 하면서 항상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그런 분입니다. 익시드에서 제가 시작한 것 중에 익시드에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월드 디자인 임팩트 프라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의 평화상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숨겨져 있는 사회와 문화의 공헌의 사례를 찾아서 그거에다가 상을 수여하는 그런 시상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 헬싱키에서 시상식을 합니다. 8개의 예선의 결선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우리 회원들이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8개 많은 사례를 발굴한 것 중에서 골라서 8개가 결선에 오른 것을 제가 내년 2월 달에 한 분에게 시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델프트 공대와 필립스, 델프트 공대생들과 필립스가 같이 한 인도의 사례입니다. 인도의 부엌입니다. 이 부엌을 출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연기 때문에 매년 50만 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탄가스와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 필립스는 이 델프트 공대의 디자인과 학생들하고 같이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연기 없는 스토브, 연기 배출량 90% 감소, 땔감 사용량이 절반으로 인하, 우리나라 16,000번의 착한 가격, 연소득 9만 루피에 이하의 빈곤층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화적으로 나타나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그 인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프렌들리하게 디자인을 했고 브랜드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 중에 최고 결선에 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이 시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는 사회를 생각하는 그러면서 사회적 리더십을 감성으로 일으키는 그러한 디자인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루브르에 가서 2-3시간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오콘다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뛰어난 신비스러운 미소를 갖고 있습니다. 마스터피스죠. 그런데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고 거울에 나타난 여러분의 얼굴이 바로 최고의 마스터피스입니다. 거울에 나타난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최고의 역작이고 최고의 가장 귀중한 작품입니다. 전세가 이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혼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앞으로의 우리 미래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이 있고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모든 미래가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